오늘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겠죠. 먼저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뉴욕발 반도체 지수에 대한 폭락, 그리고 환율 급등, 거기에 전쟁.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코스피는 5052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달에만 35조 원 투매를 했어요. 외국인 기준이에요. 시장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2100, 2200 종목 넘게 하락을 보였고, 등락률로 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4.26,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여기 나오죠. 환율의 급등이에요. 지금 이 1530원이 2009년도였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코스피 역대 월별 종가 기준 하락률을 보시면 1987년 이후에 월별 기준으로 네 번째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힘든 시장을 보냈지만 그래도 수익은 잘 챙기고 있었죠. 지수가 4%, 5% 이상 빠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거의 10%가량 평균적으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상한가 그리고 상승을 보인 종목들도 당연히 존재를 했습니다. 이번 한 달간 제가 계속해서 월요일마다 그리고 주 초마다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던 생화해운 오늘 시장 맞춤 종목이었죠. 상한가에 시원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도 보여드렸으니까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대 시작을 해서 11%까지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죠.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DLENC 같은 경우에 정확히 이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가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제닉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익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요즘 시장 상황에 딱 맞으면서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올라갑니다가 아니죠.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 요즘 시장에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응 방법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로만 대응하시면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대응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야겠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일단 지난 종목들 리뷰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 테마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흥하해운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4%대 시작을 해서 일시적으로 1% 구간대까지 눌림목 준 이후에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죠. 이 부분은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종목이었었죠.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틀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쯤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10%가량 상승을 만들어내고 오늘 6% 구간대까지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시장 약세와 함께 이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했죠. 그래도 대응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고 오늘 시초가 한 2% 구간대 여기에서 안정적인 대응이 그래도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떠나서 어차피 이 구간대 다시 한번 5일선 지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대응도 그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떤 거였어요?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었죠. 제가 이 거래일 전에는 메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7% 넘는 상승을 만들었었죠. 오늘도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대 시작을 해서 11%까지 안정적인 상승을 그대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익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었죠. 영상 초반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상승을 해도 하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응 방법에 맞춰서 대응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반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알아서 혼자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 추세가 아직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기 1차 목표가를 한호가 남겨놨었죠. 그 부분을 그대로 단기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14만 5천원 라인대, 여기에서 15만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추세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응 타이밍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졌죠. 이 구간에 대한 다시 한번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동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갑니까? 살짝 갭이 떠서 움직임을 가져간 이후에 정확히 20선 지지가 확인이 되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서 이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15만 9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말씀드렸던 목표가 15만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걸어놓기만 했어도 안정적으로 오늘 이 수익 다 챙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응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종목이었었죠. DLENC. DLNC는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보시면 시가는 마이너스 2%대에서 시작을 해서 고점은 6%까지 거의 8%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였어요? 정확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갈 필요도 없고 30분 봉상 20선 정확히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상승을 그대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그대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럼 실제 어제 영상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도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어제 영상이에요.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 라인대가 됩니다. 73,000 라인대에서 74,000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8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다시 한번 정확히 만들어졌죠.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 정확히 확인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확히 73,000원에서 4,000원 라인대 충분히 대응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까지 정확히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었던 RFAIC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시가가 3%가량 갭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한 4%, 3% 정도 상승을 보여주긴 했는데 바로 다시 눌리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서 대응 타이밍이 아니라 여기에서 수급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냥 바로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할 필요가 없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이 21선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올라간 이후에 매매를 하더라도 이탈을 하면 그냥 안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면 상승 추세일 때는 계속해서 이 상승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때 대응을 안 하면 이게 역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시간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면 그때 다시 대응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제 추가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제닉이었었죠. 개별주로는 제닉과 펄어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거의 다 보합권이었어요. 오늘 이런 하락장에서는 시장보다 강력한 종목이었다는 거죠. 제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확히 보합권에서 일시적인 눌림목이 마이너스 구간까지 갔었어요. 그러면서 11%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전 고점 라인대까지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닉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죠. 기본적인 실적도 기반이고 돌파하지 못했었던 구간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직까지 거래대금 거래량이 적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짧게 이 5일선 라인대 지지가 한번 만들어지면 대응 타이밍이 잡힐 거예요. 30분 봉상으로 보면 이 녹색선 이 라인대가 되겠네요. 60선 라인대. 화장품 관련 화학주기 때문에 섹터가 움직임이 만들어질 때 별도로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시작하면서 거의 보합권에서 거의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하락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녹색선 30분간 이 60선에 대한 지지가 바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죠.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타이밍을 잡고 수급이 확인이 됐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면 이런 시장에서도 이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이렇게 하락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 움직임에 대한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방향성이 어디로 잡히냐에 따라서 대응은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제 3월은 마무리됐고 내일부터 4월 1일입니다. 그럼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 그 종목들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태웅입니다.
최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산업의 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수에 우리나라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었지만 태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1선 그 밴드 구간과 함께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태용 같은 경우에는 SMR에 이어서 체코 진출 이미 선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 관련된 부분들을 조율 중이긴 하지만 태용은 이미 캐스크 필두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공급 계약을 따냈어요. 태용이 체코 원전 사업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 캐스크 소재 공급 계약을 따낸 거예요. 한국 기업이 고정형 캐스크를 수출하는 최초의 계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진행됐었던 체코 원전 시장에 본격적인 진입하는 신호탄이었죠. 그러면서 태용 국내에서 이송용 캐스크 그리고 고정용 캐스크의 레퍼런스를 가진 유일한 업체가 됐습니다. 이런 키워드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일, 독점, 그리고 최초 이런 키워드들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 나오는 키워드들이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루마니아 현지 원자력 플랜트 업체 단조품을 공급을 하면서 유럽권도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시장이 노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체코 그리고 루마니아, 폴란드 이쪽 라인인데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기존에는 현지 업체인 스코다가 연간 계약을 통해서 캐스크를 공급해 왔었는데 태용의 이번 수주 한국 기업으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초로 소재 공급을 맡게 된 상징적인 사례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미국 쪽에도 장기 공급 중입니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서도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를 하면서 수주 확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미래 전망도 밝아요. SMR 역시 핵 연료를 사용해서 오는 2030년도 이후에 SMR 상용화가 된다면 캐스크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미 지난해 캐나다 3.5세대 SMR 프로젝트에 유일하게 납품을 했죠. 여기에서도 동일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국내 유일 매출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올해 4세대 SMR 주기기 수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태용의 매출 구조에서 해상 풍력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캐스크와 SMR을 시작으로 원전 부분이 급속히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체코 그리고 루마니아, 미국, 일본 이 부분은 캐스크 그리고 캐나다는 SMR에 대한 부분까지 한마디로 국내 원전의 핵심 플레이어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지난 2025년도 매출액 3,49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4,1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89억 원까지 내년은 4,83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370억 원까지 급격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안정성도 말씀을 드리죠.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32%, 40% 수준 엄청 낮은 편이죠.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거의 6,00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PBR도 0.8배 수준으로 한 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25년도에 1차 상승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그리고 이번 2차 상승에서 이 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정확히 이 구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중기적인 추세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최근에 계속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가격 조정이 나온 이 사이에 거래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세가 정확히 바닥권으로 자리가 잡히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죠. 여기에서 주봉상 그리고 이렇게 일봉상 거기에 분봉상 30분 봉상 120선 이 검정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20선 부근에 있죠. 아직까지 장 중이기 때문에 종가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상승 초입을 만들고 있는 상승에 대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태용 이번 상승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 대응은 어느 구간에서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태용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 라인대를 형성을 했었던 54,000원 라인대에서 55,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신고가 라인대였죠. 59,0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응 타이밍인데 아직까지 종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구간 위에서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 놓는다면 이 구간대에서 바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바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 그렇다면 30분 봉상이 녹색선이죠. 그리고 오늘 지지를 받았었던 분봉상 지지를 받았었던 이 구간입니다. 30분 봉상으로 보면 이 60선 이 라인대가 되겠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할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오늘 밤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국 전쟁부에서 화요일 오전 8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9시예요. 이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 상황,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특히 수급 쪽에서는 최근 상승을 이끌고 있었던 이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장중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에서는 당연히 이 내용들로 인해서 정해지는 시장 상황들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특히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할 건지, 추가적으로 방향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어떤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라인대들을 그냥 이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유리한 구간,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응에 대한 중요성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안정적인 수익, 안정적인 계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21선 라인대까지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 이때 또 타이밍이 한번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하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 그 아래 있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용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삼성 E&A죠. 최근에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원전 관련 섹터로 수급이 만들어집니다. 현대건설이 그랬고 대우건설이 그랬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DLENC 그리고 삼성 E&A 모두 다 그런 식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정확히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쌍바닥 구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시켜 놨죠. 그리고 기관 수급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30분 봉상 120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이죠. 직전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 짧게는 그 다음 매물대 라인이 됩니다. 38,000원 라인대에서 39,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 중기 목표가로 4만원 구간대, 그리고 전 고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거 G2파워죠.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최근에 쌍끌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켜놓고 30분 봉상으로는 120선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20선 위에는 안착시켜 놓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그 구간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오늘 고점 라인대가 됩니다. 12,400원 라인대에서 12,500원 라인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 중기 관점으로는 13,5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해요. 지금 정확히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목이었었던 DLENC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긴 했지만 5일선에 그대로 유지를 시켜놓고 있어요. 30분 봉상으로는 1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아직 단기적인 추세를 계속해서 노릴 수가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 5일선 그리고 120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어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정고점 라인대가 되겠죠. 단기적인 목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S&T 에너지예요. 어차피 다시 한번 추세가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전 고점 라인대를 정확히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관련 내용 어제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뉴스 하나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 에너지 K플랜트 기술력을 입증을 했다. 사우디부터 아랍에미리트까지. 간단하게 LNG 관련주 그리고 플랜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최근 기준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도 이 부분을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죠. 열교환기 그리고 LNG 설비 분야. 이 부분에서 당연하게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미 중동 지역에서는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죠. 특히 최대 성과는 어떤 거였어요?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와 장기 조달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고 현지 법인을 통해서도 중동 시장 내 지배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정제 그리고 석유화학 플랜트용 공랭식 열교환기를 비롯해서 이 부분이죠. 발전소용 배열회수 보일러. 가장 수주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원전 관련된 복수기 그리고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력 그리고 원자력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번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전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S&T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적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25년도 매출액 6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113억 원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는 매출액 6,4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272억 원. 조금씩이지만 28년도까지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도 말씀을 드렸었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60%, 50% 수준. 이 정도면 빚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보율은 3,500%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회사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3조 수준이 돼야 적정평가 수준인데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1조예요. 아직도 상승 여력 미친 듯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길었던 조정이 마무리되고 최근에 수급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돌파하지 못했었던 구간도 돌파를 시키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기관 수급을 통해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봉상으로도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30분봉상 120선을 강력하게 돌파했지만 20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라인대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단기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S&T 에너지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는 동일합니다. 54,000 라인대에서 55,000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 6만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해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신규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이 라인대예요. 5일선 그리고 전 고점 지지 라인이죠. 그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분봉상으로는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 내내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게 있어요? 현금도 비중이다. 그리고 이 비중을 통해서 완벽히 내가 마음에 드는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대응을 하면 수익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런 중요한 라인대들을 이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던 분들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줄이던지 전량 매도를 하던지 다시 올라오면 이때 다시 대응을 하면 돼요. 왜 이렇게 해요?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준다든지 가격 조정을 주죠. 그런데 이거 못 버팁니다. 하루만 빠져도 개인 투자자들은 못 버텨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을 다 날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다 살려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을 꾸준히 챙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방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잡혔을 때 매수에 대한 부분, 효과에 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거 HD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도 기분 좋게 수익 실현을 했죠. 그런데 동일하게 30분간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추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동일하게 단기적으로는 14만 9천 원에서 15만 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6만 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규 대응 타이밍은 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면 안 되고 이 구간에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그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 오늘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금양그린파워도 다시 한번 주가를 레벨업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30분 봉상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졌고 수급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에 0.4% 정도 하락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급이 포착이 되면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고 단기적으로는 19,000 라인대에서 2만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줬었던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단일가가 풀렸죠. 그런데 5일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추세를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일가가 풀리는 날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에 대한 이탈이 없다. 그러면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짧게는 28,000 라인대에서 29,000 라인대, 길게는 3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30분 봉상 120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솔리드입니다. 광통신, 통신 관련주들의 상승과 함께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최근 며칠간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조정 기간이 어디예요? 정확히 그 전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만들어졌고 지금 조금 있으면 정확히 21선 라인대 지지하는 타이밍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수급 상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이 통신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AI 이 부분이 광통신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 있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G SA에 대한 부분 그리고 6G에 대한 부분 거기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랜에 대한 부분도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엄청난 캐파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다섯 번째로 솔리드는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이렇게 통신 장비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통신 장비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차죠. 1차는 언제라고 했어요? 2018년도, 2019년도쯤이었었죠. 이때가 트럼프 1기였었죠. 그리고 지금이 트럼프 2기입니다. 정확히 미중 무역 분쟁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면서 중국의 통신 장비들을 배제, 그 자리를 우리나라의 통신 장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계속되는 실적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2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출액은 3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59억 원 그리고 내년도는 매출액은 3,79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54억 원까지 최근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도 그대로예요. 동일합니다. 부채비율, 유보율. 부채비율은 50%가 되지 않으면서 유보율은 1000%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1조 수준은 충분히 가도 적정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가 거의 1조였었죠. 그런데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7,674억 원.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쌍바닥에 대한 위치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분봉상으로는 이 부분들이 지금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봉상에서 바닥권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9시에 진행이 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최근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의 급반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솔리드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13,800원 라인대에서 14,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 전 고점 라인대예요. 15,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상으로는 이 21선 라인대 그리고 이 쌍바닥을 만들었었던 이 구간대 여기에서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이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이 위에서 돌파를 한 이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 여기에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 라인대에서 신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아래에서 아무 데서나 사면은 이 위에보다 더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타이밍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 라인대들을 이탈을 하면 대응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같이 통신 그리고 양자 쪽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분 좋은 수익을 봤었던 우리로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였어요? 30분 봉상 20선 라인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 지금 정지였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브리핑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방향이 다시 잡힐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9,000원 라인대에서 9,500원 라인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가 되겠죠. 이 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해서 내려오지 않고 바로 상승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려온다면 신규 대응 타이밍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 거의 8배의 상승을 다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확히 안 잡힌다면 추가 대응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케이스가 우리넷이 있었죠. 우리넷도 이때 상승이 초입이었던 이 구간에 대해서 정확히 11선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넷도 마찬가지로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2천억 원 수준 가야 적정평가 수준인데 이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1,072억 원이에요.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도지를 확인한 이유 아니면 브리핑 내용에 따라서 급반등이 만들어진다면 짧게는 11,000원 라인대에서 12,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펄어비스죠. 펄어비스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나 좋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급도 쌍끌이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고점 라인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약간의 상승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구간대를 그대로 지지를 해주고 있죠. 20선 위에도 안착을 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75,000원 라인대에서 76,000원 라인대 길게 중기 목표가로는 8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바로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어제 말씀드렸던 제닉도 이 수급에 대한 주체 수급 유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5일선 라인대 지지를 받으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30분 보상 이 녹색선이었죠. 60선을 지지를 보여주고 급등을 만들어냈고 오늘 또다시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짧게는 33,000원 라인대에서 34,000원 라인대 길게는 3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이 라인대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힌다면 오늘처럼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닉과 마찬가지로 뷰티 전시회 관련된 동국제약도 최근 수급 상황이 아주 좋죠. 그리고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놓고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짧게는 24,500원 라인대, 길게는 25,000원 구간대까지도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되면 신규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었던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흥하해운도 이 상한가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전고점 라인 때 길게는 4,500원 구간대까지 추가 대응 가능한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테마주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내용을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추세가 가장 좋지 않았던 로봇 관련 종목이에요. 한국 PIM 같은 경우에 그나마 다른 종목들보다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저점을 다시 올리고 있어요. 수급에 대한 이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로봇 섹터에 대한 바닥 다지기가 시작이 된 만큼 이제는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이 12만 원 라인대, 길게는 13만 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인 변동성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세 가지 종목 그리고 섹터에 대한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종목들은 체크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장에서도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하셨어도 안정적인 수익은 챙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이 어느 정도 기본일 때는 메인 종목만 봐도 상한가 20% 넘는 급등하는 종목들 다 나오죠. 그냥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 메인 종목 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수급을 포착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초가 종목이 아니에요. 언제나 안정적인 타이밍에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시초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종목들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죠. 이 종목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급에 대한 지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이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아래에 보시면 영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어요. 거기에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정확히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야겠죠. 대기열이 정말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집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해 놓은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그냥 영상에 대한 부분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만 하셔도 충분해요. 이렇게 입장 신청하시는데 딱 5초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5초로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9시에 발표된 내용들 꼭 체크를 잘 해 놓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맞는 시장 상황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이제 4월 1일 첫날부터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